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23일 목요일 아침 7시 44분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 핸드폰으로 영상 녹화하고요. 내일은 집에 정상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는 정상적으로 컴퓨터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과 유럽은 분위기가 일단 안 좋았습니다. 하락 마감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금리와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지난주 수요일 날 물가지표 때문에 시장이 금리나 기대감을 많이 가졌죠. 낙관론이 많이 퍼졌었는데 그 낙관론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는 모습입니다. 낙관론을 살짝 좀 경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서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정이 좀 길어지지 않겠냐 싶은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그 실적이 도 좋게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지금 급등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0를 돌파한 척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점은 오늘 시장에 좀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낙관론이라고 제가 좀 두루뭉술하게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낙관론에 지금 이제 내용이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엔비디아와 AI와 관련된 이런 부분, 이게 하나의 낙관론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죠. 금리나 기대감이 있는데 이 지금 금리나 기대감은 어느 정도 또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지난주 수요일 날 매우 좋았다가 낙관론을 후퇴하는 모습이고요. 근데 또 지금 AI와 관련된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나오면서 또 지금 또 기분 좋은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거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AI라든가 엔비디아의 실적에 의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은 조금 좀 강할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AI와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른 서운한 친구들은 이제 금리나 기대감 후퇴와 관련된 이런 안 좋은 부분을 좀 반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좀 구분을 하긴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약간 지난 일주일 넘게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물가지표 보면서 폭등을 하길래, 야, 이거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이제 손잡고 오르는 건가? 다 같이 낙관론이 갖고 가면 되는 건가? 이런 점들이 조금 좀 물음표였는데, 그리고 지금 이런 낙관론이 속임수인지 어쩐지도 좀 헷갈렸던 점들이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까지 보면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낙관론이 조금 좀 사그라드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보유한 친구들과 엔비디아를 보유하지 않은 다른 약한 친구들, 얘네들 간에 좀 어느 정도 좀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응에도 약간 차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보유한 나스닥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뭐 AI라든가 이런 친구들,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친구들은 뭐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나갈지 모르겠는데, 일부 이제 그거의 수혜를 받지 않는 금리나 기대감 후퇴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친구들은 또 안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롱숏 전략 뭐 그런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강한 나스닥은 좋다, 안 좋은 친구들은 안 좋다라고 이렇게 봐주는 게, 이런 게 일단은 적당한 전략이 아닌가. 지난주 수요일에 물가지표 때문에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다 같이 오른다, 이것은 최소한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봤고, 어젯밤에 금리와 달러가 올랐다 말씀드렸는데 매파적인 의사록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자세한 기사를 띄워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 진전이 부족하다라고 써 있죠. 인플레 진전이 부족해서 금리 인하를 지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많이 후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달러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대로라면은 지난 수요일 날에 물가지표 때문에 급락했던 금리와 달러가 지금 이런 수요일화의 움직임이 이게 언더슈팅이었음이 슬슬 밝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일부 시장이 약간 불안해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증시의 반응은 어땠냐면은,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색깔이 좀 꾸리꾸리합니다. 색깔이 좀 전반적으로 꾸리꾸리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가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초록색으로 좀 좋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젯밤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한 것에 대한 그런 걸 좀 반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작게 보이는 지역은행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좀 안 좋았다. 지금 여기에 이 화면에 러셀 지수는 나오진 않는데 이 지금 하락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거든요. 뭐 그렇게 압도적인 건 아닌데 하락 종목 수가 지금 70%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러셀 지수는 분위기가 안 좋았다.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은 분위기가 안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런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대형주 지수들은 비교적 잘 버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들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먼저 뭐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먼저 보자면은 이거 독일 증시입니다. 독일 증시 닥스 지수인데 예, 보시면 어젯밤에도 뭐 그래서 하락을 하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 뭐 당장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계속해서 이 부담 때문에 아래쪽으로 축축쭉 조금 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중요한 자리들은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서서히 꺼지고 있죠. 중요한 자리라고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제가 봤을 때 이런 양봉의 시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봉의 시가. 이런 자리를 붕괴시키기 전까지는 강력한 매도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슬슬 이렇게 저항이 누적이 되는 그런 모습들 분명히 물가지표 좋다 그래가지고 급등을 했었지만 다 되돌리는 모습이고 5일선을 붕괴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일단 조금 한 번 더 꿈틀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죠? 시장의 움직임이 약간 좀 뭐 냉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다라고 해서 막 금리와 달러 이런 것도 막 다 같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정작 금리와 달러 이런 친구들은 뭐 일단 별로 반응이 없긴 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하고 상관이 없긴 하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채권 선물, 10년 선물입니다. 선물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금리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선물 살펴봤고 이런 점들이 좀 증시에 슬슬 악영향을 좀 미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다시 중요한 그 박스권 내까지 다시 내려왔다고요. 지난번 급등했던 자리가 이게 물가지표 나왔던 자리인데 다시 결국 혼란한 자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겁니다. 지난번 이제 금리가 크게 떨어졌던 요날 물가지표의 이런 움직임이 약간 언더슈팅이었구나 이런 게 일단 좀 밝혀졌고 여기서 또 고민해봐야 됩니다. 또 올라갈 수도 있죠. 물론 아직까지 이런 또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고민은 좀 이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죠. 아직까지는 뭐 어떤 중요한 자리들 버티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금리가 재차 상승할 위험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긴 한데 그죠. 어쨌든 좀 약간 심상치 않은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어젯밤 달러 인덱스도 올랐죠. 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면서 드디어 물가지표, 수요일 물가지표에 대한 반응을 거의 다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위로도 올라왔고요. 이런 흐름이면 일단 계속해서 한국 증시, 우리 달러 들고 계신 한국인 분들, 원달러 환율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원화 약세 좀 지속할 수 있긴 하겠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어젯밤에 이게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라고 해도 아직까지 이런 하락 추세선 내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더 달러는 들고 갈 수 있겠죠. 참 이야기 순서가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한국 증시 달러 투자분들 한국인 중에 달러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원달러 환율 잘 보시는데 이 추세선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추세선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요 안에서요. 이번에 다시 지금 상단 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금 이 상단을 터치한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던 이렇게 내려오던 추세선을 돌파한착하려는 그런 시도로도 볼 수 있는데 어젯밤에도 달러가 올랐다라고 한다면 매파적인 FOMC 의사록 때문에 달러가 올랐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오늘 돌파한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돌파한착 되면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떨어지던 이 하락 추세가 끝난다라는 걸 또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계속해서 들고 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일단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 어젯밤에 좀 답답했습니다. 그죠? 장중엔 계속 답답했는데 실적 기대감이 아니고 실적 경계감이 뭐 살짝 표출됐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잘 올라가는 모습, 의미 있는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살짝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짝 갭상승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아마 오늘 밤 미국 증시 시작은 일단 좋게 시작을 할 것 같긴 합니다.
S&P도 그렇죠. S&P도 S&P는 참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네요. 이런 점들.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고 나서 살짝 갭 상승. 지금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S&P 지수도 네, S&P 지수도 뭐 그렇긴 한데 엔비디아의 영향을 세게 받는 것도 S&P이긴 한데 얘는 또 나스닥만큼 그렇게 또 세게 오르지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란 재료,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재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이 두 가지가 어쩌면 힘을 겨루고 있는 뭐 그런 과정 중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밤에 뚜껑 열어봐야지 알겠지만은 지금 생각보다 호재가 약한가 싶기도 합니다. 야, 이거 생각보다 엔비디아 호재가 약하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시간 아침 7시 56분을 지나고 있는데 현재 시간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분명히 호재인 거고 이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어쨌든 은은하게 좋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주긴 할 겁니다. 그런 점을 일단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변동성 지수들은 뭐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그 선물 만기가 끝나고 6월물로 교체가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선물 만기가 이 빅스 선물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빅스가 치솟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도 발표됐는데 시장의 반응이 막 엔비디아가 막 지금 이미 뭐 $1,000 부근에 와 있고 시가총액이 커지다 보니까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폭발적인 반응은 못 보일 수도 일단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약간 좀 지친 모습을 지금 시간 외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6% 정도 상승이면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옛날에는 막 몇십 프로씩 하루에 오르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막 하루에 10%씩 오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다소 약간 힘이 빠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런 점들 좀 주의해서 보자고요. 빅스가 만기가 끝나가지고 살살살 머리를 지금 들고 있는데 중요한 지지선 부근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빅스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한 번쯤 튀어오를 그럴 위험성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러셀 지수는 그냥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죠.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런 거와 관련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부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쭉 살펴봤고 구리 가격이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구리가 어젯밤에 5% 폭락을 했네요. 이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여기가 이제 의미 있는 고점이 될 것 같고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자리가 중요한 그런 자리이긴 하네요. 이 자리가 좀 의미가 좀 있긴 있었고 이 자리가 어쨌든 역사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어떤 대량 거래와 변동성 확대가 의미가 있긴 있는가 봅니다.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런 모습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거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강력한 장대 음봉으로 5일선을 확실하게 깼습니다. 그죠? 드디어. 이런 모습이라면 이제 구리 가격도 아래쪽으로 일단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 강해서 정석적인 전략은 뭐죠? 정석적인 전략은 눌림시 매수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구리 가격하고 엔비디아하고 아무런 상관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엔비디아 실적의 영향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긴 할 거예요.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조금씩요. 워낙 강했었고 첫 의미는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조마조마했지만 결국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고변동성을 가지고 여기서 어떤 고점에 대한 고민을 막 했던 이 구리 가격인데 장대 음봉이 쏟아졌으니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를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증시도 그죠? 중국 증시도 이제 분위기가 슬슬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A50 지수입니다. 이 그냥 편의상 A50 지수로 보고 있는데요. 상해종합 지수하고 모양은 비슷비슷해요. 일단 편의상 A50 지수로 지금 볼 건데 A50 지수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착했으면 이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지금 잘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올랐던 게 속임수일 수도 있겠다. 다중고점형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증시도 어쨌든 조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리 가격 급락을 보면서 이런 생각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어요. 물론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는 증시와 안 받는 증시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 중요한 주식이고
이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이가 이 시장의 분위기 메이커이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영향을 받겠죠. 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제 오늘 조금 좀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국 증시는 요즘에 하이닉스가 잘 나가고 있죠. 하이닉스가 뭐 엔비디아 뭐 얘네하고 좀 친하게 좀 잘 지내면서 하이닉스 주식이 막 올라가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서운하긴 한데 빠지진 않으면서 역시 코스피 지수 자체를 하방 경직성을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 일단 한국 증시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잔잔하게 받긴 받을 겁니다. 잔잔하게 받긴 받을 예정인데, 달러가 올라간다든가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도 또 부담 요인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답답한 구간 안에 아마 계속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코스피인데요. 계속해서 답답한 구간 안에 있지 않을까 싶고, 그 테슬라는 여전히 뭐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전기차에서 또 막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친구들도 요즘 좀 약하니까, 하여튼 코스닥은 솔직히 별로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같긴 하거든요. 코스닥의 약세도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여튼 환율은 말씀드렸죠. 오늘 중요한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이 추세선 요거 돌파 한착 시도를 할 예정인 것 같다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